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투자자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 다만 그럼에도 투자자로서 혹은 투자 입장에서는 꽤나 소외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산업 자체가 워낙에 죽어 있다 보니 이 대장주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딱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그런 변곡점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략 내년부터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주가는 그에 대해서 항상 이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멤버분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분석 영상 보고 괜찮은 종목에 소중히 모셔놓고 월요일에 갭 하락하기를 기대했는데 시초가부터 빵 터져 출발했네요. 갭 상승해서 아쉽지만 다음번 조정 줄 때를 예의주시해야겠네요. 역시 필승님 분석은 차원이 다릅니다. 필승! 네, 관심 있던 종목인데 마침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철저하네요. 이런 식으로 좀 말씀 주셨고, 자, 동원 개발도 여러 번 분석해 주신 기업이네요. 네, 사부님 시그널 대기할게요. 모든 종목 수익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면 또 돈이 벌리겠네요. 멤버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사부님 덕에 월요일이 괜찮아졌습니다. 노 리스크, 꾸준한 수익, 투자 항상 감사합니다. 갓승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대박 났어요. 네, 자동 결제 해뒀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사이 해지되어 버렸답니다. 부랴부랴 진행했습니다. 필승사부님 너무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예, 사실 우리 멤버분들, 특히나 이제 조금만 기분하게 멤버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이제 가치 투자 필승, 가치 필승 투자 멤버분들이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재가입도 꽤나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가입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재가입률은 현재 95% 이상입니다. 예, 재가입률은 95% 이상이에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4월 12일에 받은 좋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필승님, 요즘 자산시장 흐름 보면 크립토도 빠지고 주식시장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원자재도 빠집니다. 모든 자산시장에서 돈이 빠지네요. 물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제 계좌는 당연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자산시장이란 것이 어딘가로는 이제 흘러가기 마련인데 아주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정하고 있다면 될까요?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센티멘트상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인데 전혀 안전자산으로 돈이 흐르질 않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이 빠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을 세세히 보면 오르는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 계좌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앞으로도 어떤 장세가 펼쳐지든 오르는 섹터는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엔화는 안전자산입니다. 자산시장이 위기에 빠지면 오르는 것이 안전자산이죠. 지금은 자산시장의 위기가 아닙니다. 채권의 위기죠. 그러니 엔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일본은 금리의 상방이 막혀 있는데 반해 미국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가 0.25%이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가 2.89%입니다. 대부분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결과 엔화는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필승님의 섹터뷰에 저도 200% 동의하며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적인 자산시장 흐름이 꽤나 신기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역시 여쭤보길 잘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실제로 일본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이제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0.25%죠. 자,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는 아이처럼 직관적으로 그리고 물처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갈대와 같은 마음이 한데로 모여 돈으로 표출되는 곳이
투자 시장이기에 대중의 입장에서 미래를 직관적이고 고정관념 없이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95%에 해당하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정보들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투자했다면 설사 틀려서 약손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손실을 보더라도 상당히 미미하게 손실을 보고 마무리를 짓죠.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보험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짓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좋은만 기쁨 더하기 멤버분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필승 강의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기본적 분석에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실적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시대 흐름을 읽고 이에 부합하는 산업을 고르는 안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 기업을 선택하는 일은 숫자를 보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그랬죠. 투자는 인문학이라고요. 투자는 통계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경영학, 경제학도 아닙니다. 인문학입니다. 시장은 누구보다 똑똑하기에 현재까지의 기업 펀더멘털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봐야 하고 그 미래를 보는 최고로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공식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직관적이고 물처럼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시대 흐름을 읽고 그에 부합하는 산업을 고르고 또 그 안에서의 핵심 기업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 투자합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것 안에 투자에 핵심적인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당시에 제가 올리자마자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읽으신 분들이 51분밖에 안 됐는데 좋아요가 10개, 네, 좋아요가 10개 찍혔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좋아요를 제 글에 누릅니다. 네, 그래서 51분에 좋아요 10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듯 저는 이 좋은만 기쁨 더하기 방, 이 좋은만 기쁨 더하기 텔레그램 방, 그리고 필승 강의, 라이브 이런 것들 전부 통틀어서 저는 투자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도 제 이제 멤버가 되신 분들은 투자 학원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투자 관련된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흡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질문을 받아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종목도 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기업을 보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매수하자마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좋은만 기쁨당의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매수하자마자 급등하고 있죠. 예, 저항 라인까지 한 번에 이제 다가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듯 투자에 대한 실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신 분들, 열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토론방을 하나 좀 만들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더 비싼 멤버 그런 가입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아마 그 가입 제도를 통해서 우리 토론방도 하나 좀 만들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방에서의 인원들은 이제 가치 필승 투자 멤버들처럼 뭐 필승 라이브라던가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좋은 마케팅 너 멤버방에서 이제 필승 투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죠.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 매일같이 분석해드리고 핵심 내용을 꾸준히 강조해드리고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이라던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는 그 방과 동시에 이제 토론방까지. 토론방은 그 안에 이제 속해 계시는 모든 분들의 대화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곳이고, 질문과 답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이죠. 물론 저도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멤버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런 방들도 좀 운영을 하면 이제 굉장히 좀 큰 도움을 서로가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훌륭한 투자자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생각이고 아마 제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좀 생각을 하고 그 적절한 시기를 좀 맞추는 시기 타이밍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1, 2년 안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쪽이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한다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생산하는 것이
바로 CMO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1등, 생산 설비 기준으로 전 세계 1등의 그런 CMO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바이오에피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 100%를 취득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역시나 거의 탑급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상업하고 유통하는 그런 바이오시밀러 회사이고, 이런 바이오에피스 지분까지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게 약도 개발하고 또 스스로 위탁 생산까지 해버리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CMO 기업들은 위탁 생산만 해요. TSMC가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만 하는 것처럼 위탁 생산만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모든 반도체 종합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마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의 우시그룹도 다 하고는 있긴 하지만, 우시그룹은 상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 100%를 취득을 함으로써 이제 여기에 따른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저는 훨씬 더 좀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이제 전 세계가 둘로 쪼개질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조금만 기분나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히 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꽤나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대한 성장세라던가 확장세가 매우 중요한 곳인데, 장기적인 성장은 담보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세를 보았을 때에도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에 이제 중국을 타겟팅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우시그룹이 세계를 타겟팅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시장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세계 1등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아마 꽤나 빠져올 수 있다, 있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이오에피스의 그런 개발이라던가 뭐 임상 기술, 허가, 뭐 상업화, 유통 이쪽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에서 이룬 삼성의 기록을 이제 바이오제약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이뤄갈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에 대한 증설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공장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가동이 됩니다. 참고로 사공장이 지금까지 지어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공장, 2공장, 3공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일단 1공장에 비해서는 거의 10배가량 크고요. 2공장, 3공장에 비해서도 거의 2배가량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가동이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 1공장, 2공장, 3공장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거 맞다, 이거 숫자 다 나오는 것이니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장 가동률도 압도적인 거 맞냐? 1공장, 2공장, 3공장조차도 공장 가동률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럴 때는 4공장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들 수 있는데, 자, 1공장, 2공장, 3공장,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든 공장이 지금 공장 가동률의 100%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100% 돌아가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는 산업이고, 사실 지난 2년간 코로나 이후로 바이오제약 쪽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 뭐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마스크 쓰기, 뭐 손 잘 씻기 이런 걸로 통해서 사소한 병에 걸리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외의 병들, 뭐 코로나는 당연히 예외예요. 코로나로 인한 뭐 폐렴 이런 것도 당연히 예외입니다. 그냥 가장 흔하게 걸렸던 뭐 감기라던가 독감이라던가 홍역 이런 것, 장염 이런 것들이 거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제약의 그런 실적이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CMO 쪽, CDMO 쪽은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올해에도 6,5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성장세는 뭐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내년 그리고 내후년부터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매우 크게 한 번 더 퀀텀 점프가 저는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성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 1위의 이제
빛나는 특히나 이제 전 세계가 둘로 쪼개지면서 이쪽에 대한 저는 수혜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입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이건희 시대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 시대에서는 삼성전자가 주인공이었다면 지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시대, 이재용 회장 시대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에서는 가장 이제 삼성 그룹 내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희와 같은 이건 돌아가신 이건희 님과 같은 그런 업적을 세운다면 아마 그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내세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에서라도 저도 훌륭하신 아버지와 같은 업적을 세우고 싶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자식에게 삼성그룹사들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끝으로 무언가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을 훨씬 더 발전시켜 놓아야 되는 곳인데 삼성전자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퀀텀 점프하기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 업적으로서 매우 크게 좀 키우고 싶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인간의 심리라던가 혹은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산업 내에서도 탁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산업의 성장성도 매우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삼성그룹 내에서도 지분율이라던가 혹은 그런 관계 등을 봤을 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걸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조금 더 커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공장도 착공이 진행이 되는 만큼 이제 2027년부터 이쪽에 대한 성장세도 이제 이루어진다면 저는 꽤나 좀 훌륭한 그런 성장세를 매우 장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도 이제 영업이익의 실적의 10%가량을 이제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쓰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부터 그러한 것들이 실제화된다면, 그러니까 현실화된다면 배당 성장주, 매우 장기적인 배당 성장주로서의 역할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씩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머지않은 만큼 저는 주목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CMO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전 세계가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의 수혜 정도도 좀 말씀을 드렸고 지분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